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그 14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더운 여름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참 누워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땀이 나는 이런 날에는 좀 더위를 잊게 해주는 책 한 권이 있다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책을 쓰시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기 작가 장강명 작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기 작가 장강명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요, 네네. 너무 좋아요. 네네, 앉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에 나오신 거 이제 몇 번 뵙고 이제 신문 인터뷰에서 사진을 봤었는데 실제 네. 이런 뭐 외모를 지니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보다 네. 네, SBS 분장팀이 정말 이렇게 실력이 예 뭐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네. 소품입니다. 예. 타짜기도 있네요. 예, 소품입니다. 정말 일제시대 취조를 일제시대 취조. 예. 네, 어린 친구가 제작을 했는데 예. 이런 소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기 소개 먼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어디 그냥 여기 앞에 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예, 저는 소설 쓰는 장강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신문 기자를 했었고요. 신문 기자 10년을 하다가 소설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장편 소설 몇 편 쓰고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워낙 요즘에 바쁘게 지내시지만 책도 내시고 저희가 요즘에 뭐 하시는지 간단하게 통신수사를 해봤습니다. 최근 SNS에 이제 활동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하루에 사흘에 한 번씩 글을 올리시는 건가요? 책을 읽으시고 굉장히 책을 읽으신 게 뭘 읽었다가 지금 보면 사흘에 네, 한 번 써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나요? 이게 좀 얇은 책도 읽고요. 네. 뭐 예, 제가 다른 취미가 좀 없어가지고 주로 책을 읽으시면서 네, TV도 잘 안 보고 네. 또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영화 보고 나면 이제 저희가 별점 남기듯이 예. 일독 권유 지수라고 해서 이제 읽어볼 얼마나 이제 권유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국내 작가분들 거는 안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만나게 되니까 아. 좀 뭐 그리고 일독 권유 지수라는 게 네. 그런 겁니다. 그 제 생각에는 뭐 작품성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뭐 제 아내나 친구가 뭐 그 책 어때? 뭐 재밌어? 라고 물어볼 때 아니 뭐 읽어봐. 뭐 읽어봐 하면은 뭐 별 3개, 뭐 꼭 읽어 이러면 4개 이런 건데 5개 뭡니까? 5개는 뭐 정말 이렇게 훔쳐서라도 읽어라 네. 이런 건데 그게 작품성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아, 재미없는데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데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영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작품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있는데 네, 그런 식의 평가라 가지고 또 뭐, 철저히 그럼 재미에 바탕을 둔. 네, 그냥 캐주얼하게 권하는 음. 거고 뭐 제가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난 이제 2016년에 냈던 책이 이제 5년 만에 신혼여행. 네.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가 담긴 네.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무언가를 때려치우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면서 나의 정체성을 쌓아오지 않았나 싶다. 네. 네. 그 정체성이 뭔지 글의 원천이 어딘지 지금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무섭네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익숙한 신문 네. 광고도 있고. 네, 편안하게 그냥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네네네. 너무 스포일러 저희가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나오신 책 있잖아요. 산자들이라는 책을 샀었는데 네. 잠이 다 달아났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쉽게 읽히고 네. 정말 마치 이게 이런 말씀드린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설인지 이게 기사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취조를 이렇게 받으면 매일매일 수사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분위기 좋네요. 네. 네. 모든 사람한테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도시공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전공이 이과신 거잖아요. 예.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네. 뭐 소설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프로그래머, IT 개발자 이런 거가 꿈이었어요. 원래 그쪽 방면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도시공학과가 또 뭐 그런 걸 하는 과는 아닌데 네. 뭐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다 뭐 결국에는 성적 맞춰서 가는 것이고 뭐 이름 괜찮아 보이고 뭐 설명 보니까 좋아 보여서 갔는데 좋은 과였고 네. 좋은 친구들 있었고 네. 성적 맞춰서 연세대 도시공학과를 갔다는 이야기를 네. 회사를 들어가신 거는 처음에는 건설사를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약간 도시공학 전공을 살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군대 갔을 때쯤에 네. 뭐 그때 제대할 때쯤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즈음에는. 예. 그래서 뭐 출판사에 원고도 보내고
뭐 이렇게 공모전에 신춘문예 원고도 보냈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글하고 관련된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언론사에 그때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네, SBS도 회사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네. 되게 여러 군데 지원서 내고 최종도 몇 군데 올라갔는데 다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이제 그럼 뭐 취직은 해야 되니까 뭐 다른 데 내서 그때는 전공 살린 건설사에 냈고 오래 못 다녔습니다. 그럼 저희 SBS 저희 회사도 지원을 하셨었습니까? 네. 네. 그때 최종까지 올라갔었어요. 최종까지 올라가셨어요? 합숙도 받았어요. 합숙 가셨어요? 네. 합숙 가서 어떠셨어요? 합숙에서 제가 지금도 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술을 잘 마셔야 합격하는 줄 알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게 네. 큰 페인인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언론사 지망생 여러분, 기자 지망생 여러분, 합숙 평가에서 술 잘 마시는 거는 합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네. 결국 다시 시험을 보셔서 동아일보 기자가 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셔서는 좀 거기는 좀 처음에 본인의 좀 적성에 맞는 직업이다 이렇게 좀 느끼셨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몸은 좀 고돼도 계속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뭐 이렇게 좀 현장을 보면서 뭐 제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험한 사람도 만나고 뭐 배포 큰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시야도 트이고 재미있었어요. 그런 게. 네. 저희가 그래서 좀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이 동아일보 다니실 텐데. 네. 근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게 그런가요? 거의 지금 외모는 부장님급을 지금. 근데 그렇게 기사 정치부, 사회부, 산업부 기자 생활 하시다가 네. 10년 몇 년 다니시죠? 11년. 11년이요. 11년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조금 이제 안다라고 하잖아요. 조금 이제 눈이 좀 뜨이고 아는 사람도 생기고 하면서 막 이제 좀 일이 편해진다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중견 기자, 그쵸. 중견 기자가 되죠. 네. 처음에 막 허덕이던 수습대와 네. 초반을 벗어나서 조금 안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직장을 갑자기 관둔다고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기자를 하면서 네. 소설가로 결국 데뷔를 했거든요. 신문 다니시면서 네네.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고. 표백이란 걸로. 예. 네. 예. 그때 생각에는 전업 작가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소설을 병행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사실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좀 소설로 전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2013년에 그만두는데 그때는 되게 우발적으로 그냥 그만뒀습니다. 우발적이요? 네, 데스크랑 뭐 싸우고 데스크랑. 네. 데스크라는 거 이제 저에게 이제 기사를 좀 뭐 그렇죠.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네. 고쳐주고 방향을 좀 잡아주는 역할하는 상사죠. 상사죠. 상사, 내근직 상사와 싸우고 왜 싸우셨어요? 그날 무슨 기사가 있었는데 정치부 기사. 네네네. 정치부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 그 기사의 방향 문제가 아니라 그 인터뷰에 되게 이런 표현도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뒤통수를 치게 되는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사실 기자 생활 하면은 앵커님도 정치부 기자를 하셨으니까 네. 이런 일이 또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자주, 흔히 뭐 흔히 있죠. 흔히 네네. 있죠. 흔히 네. 있고 뭐 그날 되게 고생하고 뭐 다음 날 뭐 술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또 유야무야 뭐 할 수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또 하지 뭐. 네. 근데 그때 좀 지치기도 했고 너무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그럼 그날로 그냥 회사에 사표를 내신 건가요? 되게 무책임하게 네. 그냥 이렇게 기사를 보냈어요. 그날 이제 전화기를 끄고 집에 가서 휴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표도 내고 네. 그날 사표를 내서 결국 잘 풀린 건데 욱하는 성질 없었으면은 계속 다니고 있었겠죠. 네. 사람이 이제 변화라는 걸 좀 두려워하는 동물이긴 한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 자신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네. 작가님은 어쨌든 그때 순간의 용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들어서게 됐고 지금 그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 뭐 여러 차례 이제 상도 타시고 내는 책마다 잘 되시고 그러니까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인데요. 뭐 거의 저는, 이제 네, 앞뒤면 무모함인데. 같습니다. 네. 이제 소설 연작집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좀 공통된다고 느끼는 게 정말 꼼꼼하게 취재를 잘해서 쓴 기사라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소설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 입슴직한 일을 꾸며내는 거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소설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소설 그렇게 느껴지던데. 영광입니다. 네. 네. 특별히 그런 글을 좀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마 저의 어떤 가치관 같기도 하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문학관이죠. 네.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이 제가 어떤 소재로 택하는 것 이런 게 뭐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대에 제가 기자일 때 관심이 많았던 어떤 불편한 현장 같은 거를 소설가가 돼서도 여전히 관심이 있고 또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요. 이거는 기자 때 배운 것 같은데 꼼꼼하게 거기를 현장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 그 리얼리티를 당해낼 그렇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어떤 무슨 뭐 멋들어진 표현 이런 것보다 정말 그리고 한국 사회 현장이라는 게 워낙 드라마틱해가지고 그렇죠. 예, 가보면 이런 사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울컥하게 됩니다. 뭐 젊은 뭐 SF 소설도 많이 쓰셨지만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 네.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집중하신다는 느낌이 있던데 본인이 아마 취재 현장에서 겪거나 아니면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학관이 아무래도 그 바탕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어느 시대나 좀 그 청년 세대한테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담기는 것 같아요. 지금 2010년대를 제가 생각을 하면 일단은 좀 혼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들 좀 무력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혼미함, 무력감 이런 게 지금 20대들이 20대, 30대 초반들이 제일 또 많이 느끼는 세대 같고 또 청년 세대라는 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어떤 뭐 특권이라기보다 젊음이 특권이 아니라 취약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 그대로 다작 많이 쓰셨는데 네. 지금 쓰고 계신 작품이나 앞으로 좀 쓰고 싶으신 글은 어떤 건가요? 지금은 범죄 소설을 한 편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제가 또 범죄 소설 팬이기도 하고 추리 소설 그렇죠. 네, 추리 소설. 그래가지고 올해 어떤 상반기에 내용이에요? 조금만 예, 가제는 재수사라고 붙였고요. 뭐 20년 전에 났던 살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좀 미제 사건이었던 걸 그렇죠.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건데 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형사분들을 좀 많이 뵀어요. 또 제 소설에는 이제 주인공을 여성 형사로 하려고 해서 뭐 이렇게 어느 경찰서에 마약 수사하시는 여성 형사님 뵙고 인터뷰도 하고 재밌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인생 목표가 첫 번째가 행복한 결혼 생활, 두 네. 번째가 소설가로서의 성공, 그리고 네. 주로 세 번째가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를 다 이루셨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족감 있게 세 가지 다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신지 장강명 하면 이런 작가로 세상에 남고 싶다. 좀 이렇게 길게 책이 읽히는 그런 작가 되고 싶습니다. 뭐 막 어떤 시대에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 몇 년 있다 아무도 안 읽는 책보다 그런 베스트셀러가 아니더라도 10년, 20년, 뭐 30년 지나도 이제 읽는 어떤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랜 양식을 줄 수 있는 네. 고전 같은 네, 스터디셀러 네, 작가가 꼭 되시고 앞으로 서점에서도 계속 작가님 이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재수사 발간하면 그때 또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